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개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미수다 이번 주 미국 주식 편 관련해서 뉴스들 모아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돌아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하게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죠.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YY 대비해서 2.5%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YY 대비해서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세에 대해서 아직 내용이 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8%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진전된 부분이 없구나.'라는 부분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7% 빠졌고요. S&P 500은 1.9%, 다우도 1.6%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금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의 대안이죠. 국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반대로 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상호 관세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그것에 열려 있다."라고 코멘트를 좀 주기도 했고요. 4월 2 일에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 기자들한테는 협상에 대한 여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협상은 상호 관세를 부과한 4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소식을 보면 많은 국가들에게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더티 15이라고 해서 미국한테 있어서는 적자가 나는 15개 국가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더티 15 이야기를 하면서 15% 관세를 이야기를 부과하겠다라고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나온 걸 보면 20%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IB들이나 월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금리 동결과 관련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 추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지난주 금리 결정 당시에 동결에 찬성했다라면서 향후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상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단기에 그친다 하더라도 언제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남겼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관세, 세금, 이민 이렇게 급격한 정책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 역시도 의사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살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전날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완전히 일시적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줬고요.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전날 관세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현재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0.25%포인트씩 2회에서 1회로 줄인 바가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세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미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자동차 관세 25%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면 다 25%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상호 관세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때가 미증 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증시 매도세에 오히려 강세 포지션으로 대응을 했다라면서 엄청나게 맞거나 혹은 엄청나게 틀리거나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반다 리서치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S&P 500 지수가 지난 2월 19일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난 25일까지 3월 25일까지 24거래일 동안 미국 주식에만 329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던 규모를 보면 지난 앞에 있었던 10년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그 한 달간의 매수 규모가 더 많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럼 가장 많은 걸 어떤 걸 샀느냐라고 본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대형 기술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매수 규모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매수했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35%의 자금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기술주에 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주식 매수는 조금 줄이되 옵션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도 확인이 좀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콜옵션 쪽으로 같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랑 콜옵션 매수는 원래 같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를 많이 하면 콜옵션 매수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주식 매수가 줄어들고 옵션 매수는 늘어나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자본으로 주식 대비해서 더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즐기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여기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적은 돈으로 주식 시장에서 났던 손실을 좀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4월 2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이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 미국 안에서 만든 거 아니면 다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그러면 관세 맞지 않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사들이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테슬라 그리고 페라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온 기사를 보면 비아디까지 언급이 좀 되긴 했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중 갈등이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아디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일단 힘들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판매 대수를 늘려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요거는 제외하고 테슬라랑 페라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워낙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거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값이 워낙에 비싸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페라리를 타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뭐 그 관세 정도는 부과받아도 괜찮아라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품입니다. 자동차 여기서 만드는 것만 관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부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좀 해보니까 부품 중에서도 핵심 부품으로 불리는 엔진이나 변속기, 가속기 같은 부품들은 또 관세를 매긴다라는 코멘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애초에는 수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품단에 만약에 진짜 관세가 매기게 된다면 오히려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를 또 면치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품 중에
4분의 1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도 수혜보다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라리는 이미 그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그 재정 능력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조치로 수익성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페라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4월 2일 이후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페라리 모델에 대해서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마라넬로 공장에서 모든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차 모델들은 다 10% 정도 가격이 인상된 채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시장 안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들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46%를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수입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나왔고요. 포드와 GM이 만약에 올해 가격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인데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차량 중에서 미국 부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승자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업체들, 차량들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품도 그렇고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JP모건은 관세가 만약에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전가가 되게 된다면 자동차 가격은 평균 11.4%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계산에 보면은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약 5만 달러로 평균 5천 달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그 자동차 가격에 부과되기까지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미 재고가 쌓여 있거나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수입차들은 관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한 2달 정도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월 물가지수에서 자동차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피하기 전에 미리부터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가지수가 중요해서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인 JD 파워는 관세 전의 수요로 인해서 이달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약 13%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서 보면 오히려 자동차를 덜 사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중고차, 카나바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잘 시세를 좀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품사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관세를 매긴다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신차를 사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고쳐서 쓰겠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서 부품사 그리고 중고차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주가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코멘트를 내놨는가라고 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동차 업계에 경고를 내놨습니다. 관세를 이유로 해서 not to raise prices, 가격을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볼 거고요.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관세를 부과하려면 당연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제조업체 측의 입장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그 만들고 있는 CEO들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백악관은 가격 인상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자동차 만들고 있는 CEO 중에 일부는 가격을 인상하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라는 게 기사 속에 좀 담겨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동차 CEO들에게 관세 조치로 반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전기차 의무 이걸 규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해제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가 높아진 관세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난색을 좀 표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혜택받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가격 인상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강한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품단으로 봤을 때는 USMCA 적용이 되고 있는 부품은 지금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 측에서 상무부 장관이 미 세관 국경 보호국과 협의해서 보안 절차를 수립할 때까지는 USMCA 적용 부품에 대해서 무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는 어떤 수준에서도 상쇄되거나 흡수될 수 없다라면서 이 가격 관세 상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볼 텐데 사실 이건 지난주 기사이긴 한데요. 연초에 이제 트럼프 오피셜 밈코인을 내놓은 바가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이해상충에 대한 논란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지만 밈코인을 내놓으면서 가족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면서 이해 충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USD1을 발행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달러화랑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가지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를 했다라고 하고요. 미국 국채, 달러, 그리고 기타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이 되고 가치는 1달러로 유지될 수 있게끔 설계됐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1달러씩 패깅되는 형태죠. 마찬가지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총 발행 예정량은 약 350만 달러 규모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블록체인에서 출시가 되고요. 향후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같이 출시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서 트럼프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크립토닷컴이랑 협력을 해서 가상자산 ETF를 출시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등 관련돼서 코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살짝 좀 보면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풀이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발표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의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친가상자산 정책으로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왜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선택했는가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밈코인을 발행을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1달러에 패깅되는 좀 안정적인 코인을 선택했을까 의문이 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인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앤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금융 저발전 국가에서는 은행 계좌의 대안으로서 존재감을 계속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확고한 비트코인의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 가지 코멘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거겠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서 실제적으로 한 80%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 2,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0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해당 법안이 통과를 예정대로 하게 된다면 미국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게코에 따르면 USDC를 제외한 주요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미국 역외 회사 발행 코인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1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테더인데 테더 역시 지금 현재 역외 회사 발행 코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더를 제외하고는 USDC가 지금 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독주 체제를 깨고 USDC 1까지 나오게 되면서 같이 경쟁을 좀 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리스크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27일 기준으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현물 가격이 3,056달러, 온스당 3,056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선물에서는 한때 3,071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각각 사상 최고치인데 사실상 금요일 기준으로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17차례 경신했다라고 하고요. 그 배경은 당연히 관세 정책이 가장 크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 뒤로 이제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금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정해져 있고 복사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에 대해서 투심이 좀 몰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흐름에 관련해서는 3,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금값과 관련해서 목표가를 3,500달러로 상향한 바가 있고요. 금값은 계속해서 이 무역 전쟁 속에서 해지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도 같이 오른다. 요 내러티브로 가고 있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 같은 신흥국들에서 지금 금을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금을 많이 사게 되면 수요가 높아지는 거고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에 대한 판단도 같이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 추가적인 소식까지 같이 보면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그 종전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러시아가 휴전에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발언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그럼 반대로 우크라이나랑은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새롭게 광물 협정 초안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 투자 기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그 광물, 인프라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돈을 그대로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재건 투자 기금에 귀속할 수 있도록 지금 초안 자체를 이렇게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가 이 기금을 통해서 2022년 전쟁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모든 군사, 물자, 비용 등을 다 회수를 하고 이 비용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는 기금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동안 들어갔던 미국이 지원했던 그 돈을 다 회수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초안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본다면 그 재건 투자기금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이 중 3명이 미국이 지명을 하고 미국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원을 만약에 제3국에 판매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미국한테 가지고 있는 거라서 사실상 이 초안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초안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미국의 이 초안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좀 더 있는 상태고요. 다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미국의 지원 규모를 한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지금 3,500억 달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가 1,000억, 지금 미국이 3,500억 달러 거의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가격에 대한 합의점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도 좀 필요하고 뉴스 체크도 조금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들 잘 모아서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한 주는 특히나 이벤트가 더 많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 이슈도 있고요.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에서 종목들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도 800 종목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 중반이 되면 4월 2일 기준으로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될 거라서 특히나 더 불확실성이 높은 한 주를 보내게 될 텐데요. 이 한 주 동안 저도 뉴스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